안녕하십니까. 주식시장의 큰 방향을 제시해드리는 러펀드의 증시 토크입니다. 자, 오늘 증시 토크 주제는요, 연구 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주제를 잡았습니다. 예, 제가 지난주였죠? 지난달에 지난주, 예, 뭐 일주일 전입니다. 예, 60차 오프 세미나가 정기적으로 가지는데 지난주가 60차였습니다. 자, 그 오프 세미나에서요, 여러 가지 주제를 다뤘습니다만, 그 중에 저평가된 주식이 과연 적정 가치에 이르는가, 그것에 관해서 주제를 잡고, 이제 데이터를 정리해서, 세미나를 준비를 했는데요. 자, 요 단순한 주제로, 이제 조사를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결론들이 도출이 됐습니다. 흥미로운 그런 자료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자, 요 자료들을 바탕으로 해서 자, 오늘 증시 토크를 다시 이야기 드리고자 합니다. 자, 보통 가치 투자자분들 중에서는요, 가치 투자를 한다 그러면은 소수의 종목에 집중 투자하는 경향이 많고, 그리고 저평가된 종목을 샀으니 그 종목은 무조건 적정 주가로 가야 된다라는 그러한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가치 투자를 해보게 되면요, 집중 투자를 했을 때 목표치에 이르는 경우는 생각보다 많지가 않죠. 오히려 실망스러운 결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자, 그 수준 대략 어느 정도 비율인지, 그리고 그 목표치에 이른 종목과 이르지 않은 종목들의 수익률의 특성을 분석하다 보면요, 재미있는 그런 결과를 도출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일단 결론부터 이야기를 드리고 본 내용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결론은 저평가된 종목이라고 해서 목표치에 이루는 비율은 많지 않다라는 결론입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 포트폴리오를 저평가된 종목으로 꾸리고 1년 안에 그 가상의 목표치에 도달하는 종목의 비율을 조사해 보면요, 50% 절반의 종목도 목표치에 이르는 것이 아니고 그보다 현격하게 낮은 비율만 목표치에 이른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연구용으로 매 분기마다 세팅하고 있는 10x10이라는 가치 포트폴리오가 있습니다. 2013년 6월부터 해서 매 분기마다 50종목을 뽑고요. 그 세트가 한 열 몇 개 종목 세트가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종목을 3개월에 한 번씩 종목을 바꿉니다. 그런데 그 종목 포트폴리오 세트를 3개월만 수익률 추적하고 끝내는 게 아니고 그 후 1년까지 수익률을 추적을 했어요. 그 자료들을 바탕으로 해서 조사를 다시 한번 해본 것이죠. 자, 이 종목들은 뭐 PBR, 뭐 이익가치, 재무비율, 그 외에 이제 질적가치 등등 해가지고 종목을 뽑게 되는데, 자, 이번 세미나와 그리고 증시 토크를 위해서 가상의 기준인 PBR 1 수준까지 주가가 올라가는 것을 목표로 적정 주가 수준으로 한번 삼아봤습니다. 자, 이 포트폴리오의 평균 PBR을 보면요, 0.61배니까 PBR 1까지 올라가면은 제법 높은 수준의 수익률에 이르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 9개의 세트 450개의 종목을 한번 수익률을 추적해 봤습니다. 왜 9개의 세트냐? 열 몇 개 중에서요, 랜덤으로 세트를 뽑아 가지고 수익률을 추적해 봤습니다. 자, 기본적인 자료를 조사해 보면요, 상승 종목 수 259개, 하락 종목 수 191개로 상승 종목 수의 비율인 수익을 낸 비율입니다. 승률이라고 표현합니다. 57.6%, 제법 높은 수준입니다. 그리고 상승한 종목의 평균 수익은 37%, 이거 엄청나죠. 그리고 하락한 종목의 평균 손실은 12.7%로 마이너스 12.7%입니다. 자, 평균 손익비는 2.9배, 제법 높은 성과라고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한 종목당 평균 손익비는 16.1%니 이거 정말 뛰어난 성과라고 할 수 있겠죠. 자, 그런데
이 종목들을 보게 되면요, 450개 종목 중에서 73개 종목만이 목표치인 PBR 하나에 이르렀습니다. 전체 종목 중에서 한 16% 정도의 비율만 목표에 이른 것이니 생각보다 적은 그러한 숫자라고 할 수 있겠죠. 일반적으로 투자자들의 기대치는 그래도 10종목 사면 그래도 한 5종목은 목표치 가지 않을까 싶지만 현실에서는 한두 종목만 목표치에 이르는 것입니다. 자, 상승한 종목 수 대비해서 보더라도 한 28% 정도니까 가치주 포트폴리오를 세팅하더라도 1년 안에 목표치에 이르는 비율은 예상보다 작다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요. 자, 앞서 언급드린 대로 평균 손익비가 매우 높습니다. 자, 그리고 1년 내에 목표치에 이른 종목들의 수익률, 평균 수익률을 보게 되면요, 목표치에 이르지 못한 종목들의 평균 수익률에 비해서 엄청나게 높은 수익률을 보여주게 됩니다. 자, 지금 화면상의 자료는요, PBR 1 수준까지 도달하는데 몇 개월이 걸리는 개월수별로 도달하는 개월수별로 종목 수를 조사를 해본 거예요. 2개월 만에 도달한 종목 수는 4종목, 3개월 만에는 6종목 등등등 해가지고 이게 12개월까지 총 73개 종목이 목표에 도달했습니다. 그래서 평균 도달 기간은 6.6개월, 한 반년 정도 평균적으로 도달한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평균 이 73개 종목이 목표치에 이르렀을 때 73개 종목의 평균 수익률은 83%였습니다. 자, 그런데 목표치에 이르지 못했던 종목들의 1년 수익률은요, 여기 있네요. 목표치에 이르지 못한 종목은 3.1%니 거의 목표치에 이른 종목들의 평균 수익률이 미달한 종목들의 평균 수익률보다 27배 높은 엄청난 차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이게 아주 중요한 결론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즉, 작은 비율의 종목이라도 그 종목들이 목표치에 이르게 되면은 엄청난 수익률이다 보니까 전체 수익률을 확 높이게 되는 결과에 이른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투자 교훈을 우리가 하나 찾을 수 있는데요. 자, 만약에 위에서 언급드린 목표에 도달한 73개 종목을 중간에 꺾어버렸다, 하게 될 경우에는 어떤 결과에 이를까요? 자, 보통 개인 투자자분들은 한 5%, 10% 올라가면요, 중간에 놀부가 제비다리 꺾듯이 꼭 꺾어버립니다. 놀부가 꺾는다. 그 표현이 딱 맞는 것 같습니다. 대부분 그렇습니다. 그리고는 주가가 올라가면 사지 못하고 하락했다고 해서도 또 사지 않는 그런 특징이 있어요. 자, 만약에 요 수준에서 이익을 실현하고 작은 이익에 실현을 한다면요, 한 종목당 평균 수익률은 16%가 아니라 4 내지 5% 수준으로 매우 실망스러운 수익률로 크게 떨어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훈을 하나 얻을 수 있죠. 절대 중간에 팔지 말아야 된다라는, 작은 이익에 매도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결론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목표치에 도달한 다음에 그 이후 수익률은 어땠는가, 그것을 조사를 해봤더니요, 이렇게 월환산 수익률 표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뭐냐면 1년 정도 보유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2개월 만에 도달한 종목도 있고 3개월, 4개월 이렇게 도달한 종목이 있는데, 목표에 도달한 후에 나머지 12개월까지 잔여 기간 동안의 수익률을 조사를 해서 상승 목표치 이르렀을 때 월환산 수익률, 나머지 기간의 월환산 수익률을 조사를 한 것입니다. 자료를 보게 되면요, 자, 2개월에 이른 종목은 월환산 수익률 39% 이상, 매우 높은 성과를 보였는데, 나머지 기간이면 거의 한 10개월 가까이 되겠죠. 월 환산 수익률 마이너스 3.9%라는 실망스러운
성과를 보여주었다는 것입니다. 즉, 확 올라왔다가 젤젤젤젤젤젤젤 하면서 빠졌다라는 것이에요. 이런 형태는 그 목표치에 이른 세개 종목 중에서 12개월 만에 도달했던 8종목 빼고 65개 종목에서 거의 비슷한 그러한 행태를 보여줍니다. 쭉 올라갔다가 그 나머지 기간에서는 기대 수익률이 그 이후 수익률이 부진하거나 아니면은 플러스더라도 그 이전에 비해서는 약해졌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이제 중요한 또 하나의 그 결론에 도달할 수 있는데요. 가치주가 목표치에 이르고 나면 그 이전에 비해서 상승 속도가 줄어든다라는 점입니다. 그것은요, 우리가 가치 투자 중에서 이제 퀀트 기반으로 주기적으로 종목을 바꾸는 방식이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중요한 팁을 찾을 수가 있는데, 수개월 단위로 주기적으로 종목을 교체할 경우 그 중에 빨리 도달하는 애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걔들을 빼내고 새로운 후보 종목으로 넣으면서 또다시 그러한 종목을 기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경우의 수를 확률적으로 크게 늘리게 되는 효과를 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게 된다면요, 우리가 이 과정에서 의도치 않게 알파 수익률을 더 올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에도 이제 증시 토크에서 이야기 드린 바가 있는데, 종목 교체 주기가 짧으면 짧을수록 전체 수익률이 크게 늘어나는 효과가 있습니다. 1년에 한 번씩 바꾸는 것보다는 6개월, 6개월보다는 3개월, 3개월보다는 한 달. 대신에 한 달은 너무 거래 비용이 크니까 오히려 마이너스 효과가 있고, 3에서 6개월 그 정도의 종목 교체 주기가 정기적으로 있을 때, 규칙적으로 있을 때 그 기간보다 긴 주기에서 교체하는 케이스보다 수익률이 높게 나타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세 가지 결론을 도달할 수 있습니다. 세 가지입니다. 앞에 내용은 좀 많이 어렵기 때문에 요점을 콕콕 집어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가치 투자라고 하더라도요, 포트폴리오를 꼭 꾸리십시오. 한두 종목에 집중 투자해서 가치 투자다라고 하는 것은 무리가 있습니다. 그거는 복불복 짤짤이일 뿐이죠. 목표치에 도달할 수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목표치에 미달하기 때문에 실망스러운 결과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수익이 나는 종목을 절대 중간에 가지치기, 놀부가 제비다리 꺾듯이 꺾지 마시기 바랍니다. 대부분의 개인 투자자분들이 가치 투자할 때 이런 경우가 정말 많아요. 예전에 제 친구 아버지도 그런 경우가 있으셨습니다. 10몇 년 전에 가치 투자 제약, 그때 당시 13년 전에 제약주가 요즘 작년 재작년 제약 헬스처럼 엄청나게 올라갈 때가 있었어요. 그때 이제 K제약을 이제 가지고 계셨는데 한 1-20%에 만족하고 매도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엄청난 수익률이 났어요. 몇 배 올라간 결과 한 1-20%에 만족하고 팔았는데,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개인 투자자분들이 그걸 꼭 조심하셔야 되겠고요. 마지막으로 수익률을 조금 더 높이기 위해서 가치주라고 하더라도 주기적으로 종목을 바꾸는 그러한 방식도 우리가 조금 더 수익률을 높이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왜냐? 빠른 시간 내에 목표치에 이르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주기적으로 종목을 바꾸다 보면은 그런 종목들을 빼내고 새로운 후보 종목을 포트폴리오에 넣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고인물 빼고 샘을 넣고 이런 개념이라고 볼 수 있겠죠. 자, 이렇게 체계적으로 가치 투자를 이어가시다 보면요, 자, 회원님들 수익률 높여가는 그러한 계기가 되실 수 있겠습니다. 저희 증시 토크를 보시다 보면요, 주제가 참 다양하다라는 것을 느끼실 거예요. 시황 얘기도 하기도 하고, 투자 심리 얘기도 하기도 하고, 가치 투자 관련한 연구 이야기도 하기도 하고, 간헐적이지만 이제 버블이나 버블 시기에 주의해야 될 어떤 테크니컬한 방법,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매일 그러한 글들 정말 수고를 많이 해서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좋아요, 구독하기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자, 항상 애독하여 주시고 구독하여 주시고 좋아요를 눌러주시는 독자님들께 감사드리고요. 자, 내일부터 주말이죠. 주말 푹 쉬시고 다음 주에도 성공 투자 한 걸음 더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